안녕하세요. 박채순 TV의 박채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구는 인간 사회, 사람 사는 곳에서 사는 국가에서 인구 문제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국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 국가의 기본 요소로 인구와 국토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예, 이 좁은 국토 면적에 많은 인구가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1962년부터 제1차 5개년 계획을 실시했는데 거기서 10년 인구 정책 10년 계획을 세워서 산하 제한 정책을 했습니다. 거의 1960년부터 80년까지 아들, 딸 구별 많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게 통했었고 멜더스라는 분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는다고 해서 전 세계가 인구와 그 식량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고 걱정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산화제한 정책을 했는데 그 산화제한 정책이 계속되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저출산 시대가 돌입한 겁니다. 저출산이라는 것은 뭐 낮은 출산율이 이게 학문적으로는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이 평생에 낳을 수 있는 그 출산율을 이야기하는데 두 부부가 그냥 가임 여성이 부부가 2.1명 그러니까 2명을 초과하는 그 아이를 낳아야만 그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출산이라는 건 그 합계 출산율 2.1보다 낮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사망자가 증가해서 인구가 줄어들 때 그것은 이제 저출산이 넘어서서 초저출산의 시대가 된다고 하네요. 초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1.3 이하로 떨어져서 그 상태가 3년이 계속된 경우를 저출산이라고 그러는데 차츰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저출산율이 훨씬 더 지하로 남아서 지금 현재 2022년 작년 현재 우리나라는 0.78명 그러니까 부부가 또는 가임 가능한 여성이 평생 0.78명 한 명도 낳지 않는 못 나는 안 나는 그런 그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왜 이렇게 저출산이 원인이 되는가? 물론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저출산을 강조했던 그 요인도 있지만 그것도 사회적인 변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되고 또 여성의 지위가 향상이 돼서 여성이 직업을 갖고 사회에 진출하는 직업을 갖고 지위가 향상됨으로 해서 아이를 낳을 시간이나 아이를 낳는데 크게 관심이 적어진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 삶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30살 되기 전에 결혼을 해서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문화였는데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거나 또는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독신으로도 살 수가 있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있고 다음에 경제적인 원인이 가장 또 큰데 요즘 옛날은 그냥 아이를 낳으면 그대로 키웠거나 자동적으로 성장한 애를
이 사람이 타고나면 이제 목구멍에 거무줄 치지 않는다, 거무줄 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기 먹을 건 자기가 태어난다고 해서 일단 낳고 보자. 또 일부러 낳지는 않다 하더라도 생기는 것을 어떻게 억제하지도 않고 그대로 키웠습니다. 죽지만 않으면 다 같이 함께 살아서 1960년도, 70년도만 되면 한 5, 6명, 6, 7명은 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해서 굉장히 아이 하나 키우기가 대단히 어렵게 됐죠. 여성들이 그 시간도 없고 환경의 변화가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도 요즘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아이 낳아서 낳는 비용, 어린이집,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이 하나 성장시키는 데는 엄청난 부모들이 희생에 따라야 되는 경제적인 비용이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때까지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아이를 낳았나? 1951년 전쟁 중이었죠. 우리 한국 전쟁이 1950년에서 1953년에 전쟁 중이었는데 그 51년에 67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67만 명의 아이가. 그리고 1959년에 8년 후에는 100만 명, 101만 6천 명이었습니다. 1971년 124만 명에서 1959년에서 1971년까지 1965년을 제외하고는 1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인데 지금 작년에 2022년에 24만 9천 명이었습니다. 24만 9천 명.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인구는 자꾸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5만 명을 출생했는데 13년 동안 쭉 100만 명이 태어났으니 엄청난 차이가 난 거죠. 25만 명, 100만 명이면 4분의 1인가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1982년엔 84만 명, 1992년엔 73만 명, 2002년에 49만 명으로 떨어졌고 2017년에 35만 명, 2020년에 아까 말씀드린 27만 2천 명, 2020년에는 출생이 27만 2천 명이었던 반면에 사망수는 30만 4천 명으로 출생이 사망보다 더 적은, 그러니까 사망이 출생보다 더 많은 그런 그 시점을 용어로는 데드 크로스라고 한답니다. 데드 크로스가 2020년. 그러니까 2020년에는 이민이라든지 또는 다른 요인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사망자 수가 더 많아서 출생하는 수보다 많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24만 9천 명이어서 급속도로 줄어든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임 여성 한 분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 1.3명이었습니다. 2013년에 1.19 쭉 내려오다가 2017년에 1.05 그러니까 한 부부가 한 가임 여성이 1년 동안 평생 한 명밖에 안 낳았다는 그것이 2017년에 되고 2018년에는 0.98로 떨어집니다. 2018년이 되면 여성 한 명,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한 명이 채 안 되는 0.98명을 낳았다는 이야기고 쭉쭉쭉쭉 내려와서 2022년은 0.78명에 이릅니다. 근데 이거 합계 출산율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보통 우리가 많이 OECD 38개국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OECD 38개국에서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 유대인이 사는 이스라엘 국가는 2.9명이래요. 이게 언제냐 하면
2020년에 이스라엘은 아직도 2.9명. 이스라엘은 그 좁은 그 자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사방에 온 누리가 전부 그 아랍 계통 그 적하고 부딪혔는데, 그래서 출생을 계속 장려하고, 그래서 그 2.9명, 우리가 0.78명인데 대해서 이스라엘은 2.9명, 멕시코가 2.06명, 멕시코는 그대로 유지되겠네요. 프랑스가 1.79명.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프랑스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아주 급속하게 생산, 그 새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됐었는데, 그 후에 차츰 프랑스는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 1.64, 슬로베니아가 1.6, 독일 1.53, 포르투갈 1.40, 일본 1.33, 이탈리아 1.24. 그 1 밑으로 떨어진 나라가 한국이 유일합니다. OECD 평균이 1.5라고 그러네요. 그때가 한국이 0.84였었습니다. 우리 한 여성, 가임 여성이 15 있어서 49살 그 사이에 낳는 그 평균 출생 숫자가 이렇게 그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과거를 살펴볼 때 1960년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6명, 7명 있는데 6명이었습니다. 1960년대 합계 출산율이 6명. 나도 내 친구도 그 당시에는 그 형제간들이 6명, 7명, 5명이 이랬었습니다. 평균으로 6명이고, 그 20년이 지난 1983년에 산하제한이 끝날 무렵입니다. 2.1명, 2001년에 1.29, 2010년에 1.2 이렇게 나왔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서 0.78이다. 한국의 그 인구를 좀 살펴보면 2022년,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5,162만 8천에, 그 전에 5,183만 6천 명이었는데 이제 차츰 떨어져서, 이제 여기 예측으로는 2040년에는 5,010만 명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데드 크로스가 2020년이 넘었다고 그랬는데, 2021년에 우리 인구가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령대별 인구수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5,100만 4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22년 9월 기준입니다. 0세에서 9세 350만 명, 7%입니다. 10살에서 19살 사이가 470만 명, 20세에서 29세가 640만 명, 30에서 39세가 660만 명, 40에서 49세가 800만 명, 50세에서 59세가 860만 명, 60에서 69세가 730만 명, 70에서 79세가 380만 명. 아까 보통 우리가 노인 인구를 말할 때 65세 이상을 하는데, 여기는 60에서 69세라서 좀 애매합니다. 70에서 79세가 380만 명, 80세에서 89세가 193만 명, 90세에서 99세가 27만 2천 명. 영광스럽게 100세, 요즘 100세 시대 하는데, 2022년 9월 현재 100세를 넘으신 우리 한국 분들이 7,724명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인구를 말할 때 한번 그 데드 크로스가 2020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 보면 1970년대는 출생이 100만 명에 사망이 25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74만 명이었는데, 1980년대 10년 후엔 출생이 86만 2천 명, 86만 2천 명에 사망이 27만 7천 명, 그래서 증가가 58만 5천 명이었습니다. 1990년에 64만 명에 24만 명,
2000년에 64만 명에 24만 8천 명. 쭉 내려오다가 2010년에 47만 명이 출생한 반면에 25만 5천 명이 사망을 해서 21만 4천 명입니다. 2018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32만 6천 명이 출생해서 사망은 29만 8천 명으로 연 2만 8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20년에 27만 2,337명이 출생해서 30만 4,948명이 사망을 해서 32,611명의 사망수가 더 늘어나서 여기서 데드 크로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인구 문제에 대해 있어서 인구가 감소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인구가 감소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 사항인데요. 저출산으로 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게 우리 지금 현 시점인데요. 2020년 인구 감소를 시작해서 데드 크로스가 출생이 아까 말씀드린 27만 2,337명에 사망이 30만 4,948명에서 사망이 초과가 32,611명이었다. 근데 이제 여기 잠깐 살펴보고 갈 것이 1960년도, 그러니까 62년이었습니다. 1960년에서 1980년 사이에는 산하 제한 정책을 채택해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돈 만나서 잘 기르자.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감소해 보다 보니까 1990년대에 와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으로 돌아서서 출산을 장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도 쓰고 정부 정책을 가지고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걱정입니다. 인구 감소가 된 데는 이제 결과로서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연세 많으신 노인은 증가하고 출산이 적게 되니까 차츰차츰 인구 전체가 이 노령화, 고령화, 차츰차츰 더 나이가 많게 되어가는 인구가 그렇게 비중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노인 인구가 증가된 반면에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겠죠. 노인은 많아지고 추원이 안 돼서 노인 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또 이제 거기에서 견주해서 같이 해서 노년 부양 비율이 차츰차츰 높아진다는 이야기인데 노인 부양 비율은 뭐냐면 생산 연령 인구 15세에서 64세가 65세 이상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태를 노인 부양 비율이라 그러는데 차츰차츰 많아진 거죠. 차츰차츰 높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3년에는 생산 인구가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을 26명을 부양했었는데 그러니까 100명이 열심히 벌어서 돈 벌어서 65세 이상 노인을 26명을 먹여 살려야 되고 부양을 해야 되는데 2040년에는 앞으로 6년, 7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100명이 61명을, 그러니까 26명에서 61명으로 늘어갑니다. 100명이 열심히 벌어서 그냥 61명을 부양해야 되는 거. 이제 65년, 지금으로부터 40년 후에면 100명을 부양해야 된다. 한 사람이 벌어서 한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비중의 현상이 인구가 감소가 되고 노령화가 진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인구가 감소되면 구매력이 감소, 사람이 많이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인구가 줄어들므로 해서 구매력이 감소되고, 구매력이 감소된다는 건 소비가 감소되고
소비가 감소된다는 것은 우리 내수 시장이 침체가 된다는, 내수 시장이 활성화 안 되고 덜 활성화된다고 침체가 된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내수 시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고, 그래서 성장과 재정과 국가가 연쇄 절벽에 부딪히는 게 인구 감소의 문제의 가장 큰 중요한 문제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들어보셨겠지만은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해서 25년 뒤에는, 그러니까 25년 뒤에는 228개 시군구가 소멸할 위험에 처한다. 우리 그 호남 지역하고 저기 영남 지역의 그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그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가 자꾸 들어서 그 주는 것은 노인은 늘어나고 젊은 사람이 혹시 있다 그러면 서울이나 대도시로 이주해 오기 때문에 그 차츰차츰 노인이 돌아가시고 젊은이가 밖으로 그 이주해 버리면 그 공동화 현상이 나서 그 지방이 소멸한다. 제가 태어난 곳이 전라남도 고흥군인데 고흥군도 소멸 지역의 1순위로 들어갑니다. 22만 명이었어. 제가 태어나서 학교를 다닐 때 우리 각 반에 다섯 반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5반씩이었는데 각 반 다섯 5, 6, 30 반에 한 반에 60명 정도 됐습니다. 60명이 넘을 때도 60명이 됐으면 30에 60은 3, 6, 18, 1800명. 그 우리 그 시골, 그러니까 면 소재 분양 초등학교에 1800명이 다니는 우르르하는 그런 아주 콩나물 시루에 많은 학생들이 그 학교를 다녔었는데, 지금 그 학교가 똑같은 학교가 완전히 소멸 위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25명이 안 된대요. 25명이 안 돼서 인접 공읍내에서 2명을 빌려와 가지고 학생 수를, 그러니까 25명이 안 되면 학교를 폐쇄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면에서 학교 하나 없어지면 안 되니까 학교를 유지해야 되겠는데, 선생님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느냐, 25명 미만이 되니까 그 학생들을 두서너 명 데려와서 인접 읍에서 데려와서 1800명이 25명도 안 된다는 거. 얼마만큼 놀라운 그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들 태어났을 때는 한 마을에 뭐 20명, 30명씩 됐는데, 85 되는 그 마을에 그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마을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멈춰버린 사회가 한국의 인구 감소, 그리고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이주하는 그런 현상이어서, 그러니 차츰 뭐 학교도 늘 폐쇄되고, 그래서 폐쇄된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마을이 소멸할 위기에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감소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뭐 중학교 닫는 학교는 많지만 대학교도 지금 그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에 대학 정원이 49만 2천 명이었다고 그러는데, 수능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49만 3천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대학교를 간 사람이 더 적었다는 거죠. 숫자로 봐서는 응시하는 숫자가 모두 대학교를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대학의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 특히 지방 대학교에서는 정원이 미달해서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모집하러 다니는 그 모집책 정도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 외국에서 중국이나 동남아 다른 외국에서 대학생을 충원하지 않으면 학교가 더 많은 대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인구 감소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사람이 사는 국가에, 인간 사회에서 인구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인구가 감소함으로 해서 이런
그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고, 최근에 그 우리 매스컴에서 그런 걸 소개를 했죠. OECD에서 유엔에서 그렇게 했다나요? 대한민국이 국가 소멸을 맨 먼저 할 수 있는 나라다. 할 나라다. 인구 이제 차츰차츰 그 계산해 보면 대한민국 2300년, 지금 2023년이니까 뭐 몇백 년이 뒤엎는다면 우리나라 자체가, 우리나라 모두가 없어진다는 그런 그 예상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 인구가 이렇게 매우 중요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변되는 그 인구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인데, 저출산의 고령화 현상이 그 대한민국이 소멸할 정도까지 그 지방이 소멸할 그런 그 예측을 내놓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구 문제가 계속해서 그 우리 정책 또는 모든 사람이 인식을 해서, 사실은 인구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그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까지 이렇게 대두되는 것이 그 인구 문제라고 그렇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인구 문제가 인구학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 특별히 정치인들이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박철순 TV입니다. 감사합니다.